강원 브리핑입니다. 8일 오전 6시 31분쯤 삼척시 남남서쪽 30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대 진도는 3으로 실내나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고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올해 한반도에서는 총 103차례의 흔들림이 관측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에서 도내 3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곳은 강릉 이밤지구의 80가구, 삼척 도계지구 120가구, 화천 신읍지구 50가구입니다. 강원자치도는 이번에 선정된 3곳을 포함해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모두 19곳, 1,700여 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둔내면이 지난 6일을 기점으로 인구 6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둔내면은 지난 1992년 6,08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5년 5천 명대까지 줄었으나 최근 6천 명을 넘었습니다. 횡성군은 둔내면 인구 증가의 배경으로 영동고속도로와 함께 KTX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진 것과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꼽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바로 그린래시 현상입니다.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반발을 뜻하는 백래시가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전 세계 경제가 악화되면서 등장한 겁니다. 일부에서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친환경 타령이냐며 친환경 정책을 거부한 겁니다. 이 현상은 특히 기존의 기후위기 정책에 앞장섰던 나라들을 중심으로 더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이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거나 내연기관 차량을 못 팔게 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내세운 것에 반발하는 겁니다. 특히 지난 여름 영국은 오래된 내연기관 차량을 타는 사람에게 약 2만 원가량의 요금을 내게 했고 그 결과 시민들은 시위에 나서 감시 카메라 400여 대가 파손될 정도로 파장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더해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 같은 시민들의 피로를 공략하는 정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후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그린래시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나중으로 미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무조건 친환경 반대를 외치기보다는 적절하게 부담을 조정하며 기후위기 정책이 잘 자리 잡도록 고민해야겠습니다. 속초에서 러시아를 잇는 북방항로 카페리가 겨울철 운항 일정을 임시 조정합니다. 속초시는 지난달 20일 취항한 카페리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속초항으로 출항했으나 일요일 일정을 토요일로 하루 앞당깁니다. 겨울철 혹한으로 인한 선박 동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적용됩니다. 속초시는 러시아 체류 일정이 하루 줄고 속초항 체류가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루묵 어획량이 급감하자 강원도가 산란장을 조성하고 도루묵 취업 방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릉과 속초, 고성 지역 마을 어장 내 도루묵 산란용 해조류를 이식하고 매년 도루묵 취어 1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도루묵 어획량은 자원회복 사업을 통해 2016년 6천 톤으로 늘었지만 해마다 감소해 올해는 234톤으로 급감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2년 도루묵 인공 종자 생산 기술을 개발한 뒤 2년간 도루묵 취어 20만 마리를 동해안 연안 해역에 방류해 자원회복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브리핑이었습니다.